안녕하세요. 구글 I/O 2025에서 정말 많은 발표가 있었죠. 오늘은 그 속에서 구글이 그리는 AI의 큰 그림? 이걸 좀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가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랑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딱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새로운 기술 나왔다, 이걸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스타라인, 아스트라, 마리너 이런 핵심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특히 구글의 중심이 안드로이드에서 제미나이 AI로 넘어가는 이 큰 변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전략을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게 이번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구글 최신 AI 전략의 그 중심 세 가지 프로젝트부터 보죠. 스타라인, 아스트라, 그리고 마리너입니다. 먼저 스타라인. 이건 진짜 좀 SF 영화 같던데요. 네, 그렇죠. 스타라인은 뭐랄까, 영상통화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예요. 그냥 화면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3D 캡처 기술이랑 AI를 써서 상대방이 진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카메라 6대로 실시간 3D 이미지를 만들고요. HP랑 협력해서 구글 빔이라는 이름으로 곧 상용화도 한다고 해요. 뭐 나중에는 기술이 더 좋아지면 카메라 수도 줄고 일반 PC나 XR 헤드셋에서도 쓸 수 있게 되겠죠. 단순히 3D로 보이는 것 말고 또 뭐가 다른 건가요? 예전에도 사실 3D 영상통화 시도는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핵심은 그 자연스러움이랑 교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비대면 소통, 이거 한계 많이 느꼈잖아요. 스타라인은 바로 그걸 넘어서려는 거죠. 그리고 구글 비트 자체의 실시간 음성 번역 기능도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해도 거의 제 목소리 톤이나 감정까지 살려서 번역을 해주니까. 야, 소통의 질을 확 높이는 스타라인? 그 다음으로 AI가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준다는 프로젝트 아스트라. 이것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뭐 제미나이 AI에 눈이랑 귀를 달아주는 거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아스트라는 AI 제미나이가 보고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기존의 음성 대화 기능인 제미나이 라이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카메라 시각 정보를 더한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주변을 비치면서 내 안경 어디 갔지? 이렇게 물어보면요. AI가 카메라로 본 걸 분석해서 저기 테이블 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죠. 와,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AI랑 대화가 된다니.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신기한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글 렌즈나 구글 포토처럼 세상을 시각 정보로 이해하고 검색하려는 구글의 그 오랜 노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미나이 AI랑 만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스마트폰이 정말 우리의 눈과 귀가 되는 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경험의 중심에 제미나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드로이드가 기기의 운영체제였다면 이제는 제미나이가 구글 서비스 전체의 어떤 지능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보고 듣는 걸 넘어서 이제는 직접 행동하는 AI 에이전트 마리노로 가볼까요?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일 처리를 해준다니 이것도 진짜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마리노는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문서 같은 걸 학습해서 맥락을 파악하고요. 예를 들어 나 다음 주 부산 여행 가는데 계획 좀 짜줘 하면 항공권 예약부터 괜찮은 숙소 추천까지 알아서 해주는 뭐랄까 개인 비서 같은 역할이에요. 혹시 2018년에 AI가 사람처럼 전화 예약해서 좀 논란됐던 듀플렉스 기억하세요? 아, 네네. 기억나죠. 그때 좀 놀랐어요. 그 기술이 훨씬 발전하고 정교해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듀플렉스 때는 사실 좀 뭐랄까 섬뜩하다는 반응도 좀 있었는데 마리너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시대가 좀 변했죠. 이제는 AI가 좀 반복적이고 시간 많이 걸리는 일들, 이런 걸 대신해주는 것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지메일에서 지난 메일 보고 답장 추천해주는 기능처럼요. 뭐 세탁기나 로봇 청소기 쓰는 것처럼 귀찮은 일을 AI가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거냐, AI가 내리는 결정의 자율성 문제, 이런 건 여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스타라인, 아스트라, 마리너 이 프로젝트들을 쭉 보니까 결국 구글의 전력은 그냥 우리 기술 이만큼 대단해 이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실제로 어떻게 좋게 만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네요. 특히 듀플렉스나 구글 글래스 같은 과거의 논란이나 실패를 겪으면서 더 신중해진 것 같고요. 그런 장기적인 철학이 있는 거죠.
이번에 다시 나온 안드로이드 XR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구글 글래스 실패하고 나서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고 또 아스라 같은 핵심 AI 기능이랑 잘 결합될 때까지 기다린 거거든요. 아,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본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막 화려하게 등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경험 속에서 AI를 통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혁신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그러니까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구글의 AI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마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 지도, 검색, 지메일 같은 도구들을 더 똑똑하고 더 유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구글처럼 AI를 우리 삶의 배경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넣는 방식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일상 속에 어떤 도구나 서비스가 AI 때문에 미묘하게 어쩌면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변하게 될까요? 그 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